자, 우리 124회 소방교사 4교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뭐 다 기초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그 재현의 공기 유입과 유입량 관련해서 우리 김정희 일사님이 단열합식과 두 가지 좀 풀어주고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대요. 잘 좀 들으세요. 김정희 일사님과 유홍섭 일사님의 주특기는 취미가 공부라고 하니까 취미생활 잘 들어보시고요. 저는 결코 알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은 알아두세요. NFP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김정일 선생님 항상 원문 보고 있어요. 원문 보고 이렇게. 뭐예요? 그럼 그냥 있어요? 하면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 1번 뭐 설명 안 드릴게요. 기초 문제고요. 이것만 좀 정확히 한번 문제 한번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술사 문제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소방서 설치기를 설명하시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제일 바람직한 게 뭐냐면 우리 3교시에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재정과 배경이 뭐냐, 화재 특성이 뭐냐, 이게 기술사예요. 우리 관리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시험 문제 내신 분들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관리사 시험이잖아. 기술사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딱 보면 3교시와 4교시 출제하신 분들이 틀린 거죠. 이분들은 정답을 그냥 화잔적인 드래그해서 놓으면 되지만은 이분은요. 써서 본인이 내야 하잖아. 훌륭하신 분들이지. 그럼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 그 법의 제정이 왜 됐는지, 특징이 뭔지, 여기에 따라서 법은 왜 제정됐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사 문제예요. 그래서 출제하신 분들도 기술사 문제와 관리사 문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제 얘기를 듣지는 않더라고요. 자, 4교시 한번 볼게요. 4교시에서 2번만 정확히 한번 이번 시간 살펴보는데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 시험 끝나고 한번 읽어보고 이런 문제 나왔네. 또 관용도를 봤어. 어떤 문제가 나왔나. 쭉 보니까 이 문제 잘 냈더라고요. 왜 잘 냈다고 생각하냐면은 기술사들이 생각해야 될 고민 내용이에요. 앞으로 기술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 쭉 풀다가 감동 먹었어요, 제가.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다. 자, 왜 그러냐면 볼게요. 여러분들이 화재안전기준을 볼 때 두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상전원 수전 설비와 비상전원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뭐냐면 화재안전기는 이거 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단기 뭐 XX 해 있고 뭐 이거 파워 PF 뭐 CB 있는 거 있잖아. 이거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소방 설비의 차단기는 다른 것보다 먼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다 그냥 끝났어요. 이게 비상전원 수전 설비예요. 그 다음에 소방에서 말하는 비상전원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고 뒤에 가서 아쉽게도 축전지 설비 나와 있고 가로치고 엔진펌프다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축전지를 엔진펌프까지 같이 확대해서 가는데 저는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걸 처음에 넣으신 분이 의도가 그거냐.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의 처음 의도는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 저장장치인데 얘는 돼요. 쓰고 있죠. 얘는 쓸 예정이고요. 분명히 써요. 얘는 가만히 봤을 때 UPS 설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괄호치고 우리가 엔진 펌프 해버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기다 아니다는 제가 답을 안 할게요. 자, 근데 정확히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 기상전원과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정확히 구분을 해라. 자, 스프링클러의 상용 전원회로는 상용 전원회로에 배선을 설치한다라는 거니까 우리 배선 있죠. 내화 배선, 내열 배선. 내화 배선 설치하면 시공 방법을 얘기하고요. 저압수전은 소방 차단기는 그냥 최측근에 설치해라. 가급적이면 다른 거라 간섭하지 않게 전용 회로로 다른 게 떨어져도 안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내용이에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세 가지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 보니까 자가발전, 우리 보통 발전기를 비상발전기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가발전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네, 자가발전기랑 비상발전기는 뭐가 다를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똑같은데 자가발전은 자기가 위해서 자기 건물에서 쓴 거고요. 비상발전기는요, 소방관점이에요.
소방에서는요, 비상 발전기가 필요한데 너가 자가로 설치했지, 우리가 그 비상으로 좀 쓰게 좀 해줘. 아니면 자가 발전 자체를 비상 발전기로 쓰게 해. 같은 발전기고 같은 내용이지만은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부하 용도 조건에 따른 비상 발전기를 갖고 자가 발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비상부하와 비상전원과 예비전원 설치하시라는 문제 있는데, 지금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구분하시오라는 것은 가만히 보다가 여기에서의 한 테마, 여기에서 한 테마, 여기서 한 테마, 이분이 뭘 원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한 2, 3일 했던 것 같아요. 자료 쭉 찾아오면서. 이분 되게 의식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출제하고 끄집어냈지만은 의도가 있잖아요. 처음 나온 문제고, 그 다음은 지금 후배 교절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영혼이 있는 문제예요. 앞에 그 문제는 화자니고 새겨놓고 영혼이 없잖아. 관리사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왜 그래? 이분이 뭘 의미할까가 이거가 아닐까라고 제가 지금 지레짐작해서 제가 해석을 불가피하게 부족하지만 해석은 하지만 이 의도가 아닐까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와 비상전원 정확히 구분해라. 비상전원에 비상전원 수전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건 다른 거다 라는 의도. 그 다음에 자가발전,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가 있고, 축전지 설비에 엔진 펌프를 쓸 수 있냐 없냐는 저는 노코멘트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넘어가고요. 자, 소방부와 비상부와 구분인데 재밌더라고요.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정확히 구분이랑 수용률 구분, 나머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거 구라쳤을 분은 RG법과 PG법 열심히 구라쳤을 거예요. 자, 소방부와는 법적으로 설치하는 소방 설비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화재안전기에 있는 그 설비가 쭉 있어요. 자, 비상부와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내 건물에 입주하는 그 임대하시는 분들은 계약서에 다 써. 정전되면 다 퇴근하라고. 불가피하게 정전이 됐을 경우는 다 퇴근을 요망함. 그럼 이건 설치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법적인 상황이 없어요. 딱 하나 법적인 상황 문제되는 게 우리 정화장치, 물 정화장치, 폐기 넘어가는 거. 그거 빼고는, 오수 정화장치 빼고는 없어요. 그게 동작 안 하면 넘기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막 막아버려, 그냥. 건물에 사람이 없지. 그러면은 계약서 자체에 다 퇴근하고 다 없애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일정 이상 있는 규모의 건물은 이걸 해요. 심지어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비상전원을 몇 프로 정도 설치할까요? 거의 80%, 90%예요. 왜냐면 여러분, 반도체 공장이 정전 발생하면은 전 세계 뉴스에 나와요. 반도체가 금값보다 비싸죠. 대만 지진 났다면 반도체가 욱 올라가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뭐도 생산을 못해요. 자동차도 생산을 못한다는 시대잖아요. 그런 데는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90% 비상발전기로 돌릴 수 있게 다 시스템을 구축해버려요. 하면서 한마디에 몇 분이나 간다고. UPS 딱 갈아버려요. 몇 분이나 간다고. 돈 안 아끼고 해요. 근데 건물이 지금 5층, 6층 올라가면서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11층 넘어가면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면 이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면 비상발전기 설치할 공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큰 건물은 얘가 주가 되고, 뭐 전산센터, 은행 전산센터, 병원 마찬가지요. 여기 안 아끼고 설치해요. 실제 써야 되니까. 근데 작은 건물이 문제라는 거죠. 이익 부하가 거의 100%일 때, 90%일 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왜 자탐 설비는 비상전원 안 넣어요? 감시 제어방 넣어야 돼요. 자탐 설비에 넣어야 되고요. 걔 배터리는 있지만은 넣어야 되겠죠. 자, 넣을 것 좀 많고요. 근데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제원 설비예요. 현재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데, 제원 설비 문제가 뭐냐면 소방 부하 리스트를 일단 리스트 먼저 하죠. 소방 부하 리스트를 쭉 매겨요. 그래서 리스트 했더니 10kg, 20kg, 25kg 쭉 해서 계산했더니 얘가 400kW 나왔어요. 건물이 좀 커요. 비상부하 리스트를 쭉 했어요. 쭉 했더니 10kg, 5kg 쭉 해서 500kg 나왔어요. 그럼 합산부하 해버리죠. 수용률은 1로 해버리고요. 그럼 얼마의 발전기 용량은요?
900kg죠. 근데 900kg짜리가 없어. 1000kg짜리, 뭐 1200kg짜리 있어. 뭐 어떻게 위로 업해서 뭐 1000kg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선정해요. 합산부하를 쓴다면요. 이게 리스트 어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여기 있어요. 환기, 비상급배수, 위생시설, 조명, 전열, 방범시설, 부하가 포함된다. 자, 3번 문제가 뭐냐면요. 부하 용도와 조건에 따른 자가발전 설비 용이한 선정 방법이거든요. 이게 교재 없어서 되게 고민 많이 해가지고 찾은 게 모아책이에요. 모아책밖에 없더라고, 일단. 나도 어디서 갖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이 정도를 창의력 있게 만들 만한 인물이 아닌 건 여러분도 알잖아. 일단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부하의 용도가 뭐가 있지? 이 용도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조건에 따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말이 뭐냐면 수용률이 나와요, 수용률. 수용률을 여러분이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수용률. 수용률이 뭐냐면요. 기사 시험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수용률이 아니에요. 자, 지하 1층에 보니까 집수정에 대형 집수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kg짜리 펌프가 10대가 있어요. 10대가 있어요. 10대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집수정이 물이 들어오는 데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어느 때는 최저를 보니까 0기가 동작을 하고요. 평균값을 최대를 보니까 88대가 동작하고요. 평균을 봤더니 3대 정도가 동작해요. 하루 24시간을 컴퓨터했더니. 이때 수용률은 30%예요? 80%예요? 0%예요? 아니면 평균값 내야 돼요? 수용률을 고민할 때 항상 시간이 들어가요. 1시간짜리냐, 24시간짜리냐, 이게 들어가요. 그럼 평균 제일 좋은 건 24시간이 좋겠죠. 얘는 평균 값이 몇 개? 3대라는 거죠. 근데 최대 피크가 얼마나 돌아가냐?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값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차단기든 전선이든 결정이 되잖아. 또 수용률을, 야, 100kg인데 수용 0.3을 했어. 30kg잖아요. 여기 맞춰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이때 동력부하다라고 하면 최대값을 빼주겠죠. 여기 수용률은 8대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럼 수용률이 80%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관찰했어요? 사람이 했어요. 수용률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엔지니어 활동하면 나오는 근거예요. 이해 가셨음? 그래서 수용률에 대한 데이터는 1시간 평균이나 24시간 평균이나 계속 데이터여야 돼요. 그래서 전기에서 쓰는 수용률은 아파트가 제일 잘 나온 게 뭐냐면 LH공사에서 계속 확인을 했어요. 전등을 놓고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전등 몇 개 켰어? 동력 얼마나 써? 엘리베이터는 얼마? 조사하고 대형 건설을 조사하니까 수용률이 정확히 나와요. 뭐 교수님 수용률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수용률이에요. 수용률은 경험 수치지 데이터에서 나와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은 거의 80% 이하는 좀 힘들어요. 피크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용률이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파트가 제원 설비가 10kW짜리 이제 제원팬이 들어가 있어요. 옥상에 급기갑 제원 설비가. 이 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동이 봤더니 100개 동이야. 그러면 급기갑 제원 설비니까 뭘 해야 돼요? 비상발전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kg짜리 100개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000kW네. 제원 설비만. 자, 소방청에서요. 수용률을 소방을 뭘 적용시키래요? 1일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1이라는 조건은 뭐냐면 화재가 났으면은 아까 우리 본
비상, 피난, 피난 구조, 이 소방에 대한 모든 설비가 어떻게 해요? 100%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 뭐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옥상에 있는 모든 동의 제어팬이 다 동작하죠.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화재가 났을 때 몇 개의 제어팬이 동작하는지, 몇 개의 소방팬이 동작을 하는지, 몇 개의 소방펌프가 동작하는지, 비상종이 몇 개 터지면 누가 조사해야 돼요? 화재 현장에 누가 제일 먼저 가요? 기술사가 가요? 소방관이 가요? 소방관들이 해야지. 수용률은 엔지니어 수치거든요. 현장에서 관찰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지 얘를 가지고 법으로 근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법대로 해요. 그러면 제원팬만 몇 킬로예요? 이때 적용하는 게 수용률이. 자, 아파트 화재 대부분 몇 개 층에서 다 끝나요? 한 개 층. 한 호실이면 거의 90% 화재가 끝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로 인한 정전이 또 발생하나요? 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맥시멈 파이어, 최대 화재를 놓고 모든 걸 계산하면 안 돼요. 최대 화재는 안 돼요. 우리는 최대에서 최대는 버려야 돼요. 미니멈 놓고 해야 돼요. 최대는 놓고. 자, 무슨 말이야? 화재가 발생해 정전이 모든 건물에 다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자, 엔지니어 수치 접근하자고요. 몇 개나 화재가 몇 프로의 화재 난 건물이 몇 프로가 됐고, 이 몇 프로 되는 화재에서 전체 다 소방 설비가 동작한 게 몇 프로가 됐고, 수용률은 몇 프로 정도 적용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인데 대부분이 정전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엔지니어가 정말 여러분 정확하는 게 뭐냐면은 최대 화재를 놓고 무조건 다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화벽 2개가 이만해져야 되고요. 방화문 2개는 이만해져야 돼요. 이걸 상업적인 이제 메이커들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하는데 이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전 이렇게 봐요. 엔지니어는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이에요. 중요해요. 모든 아나운서들이 자장면이라고, 자, 자장면 한 그릇에 4,000원이 5,000원이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현장에서 중국집도 들어. 그럼 중국집 철가방 아저씨들이랑 주방 아저씨들이 자장면이라고 해요? 다 짜장면이라고 있잖아. 어디서만 자장면이라고 해요? 지식인층이라는 사람들이 자장면이라고 있어요. 엔진은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펌프를 들려고 현장에서 옥내수라고 써요. 현장에서 스프가 터져야 돼요. 거기서 자장면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짜장면인 거예요. 이거 엔지니어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설득력이에요. 설득력이 있냐 이 이론이. 이걸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합리적인 거냐. 합리적 이론이냐. 왜냐면 보세요. 소방은요. 80%가 법이고요. 20%가 엔지니어예요. 80%가 법이고요. 20%가 엔지니어인데 엔지니어를 가지고 다 어디로 해요? 법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피지법과 RG법은 어디 법이에요? 전 전화 받고요. 저 원장님 정말 궁금해서 어디서 누군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법 근거 내놔라. 그 문제 같아요.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같아요. RG법과 피지법은 엔지니어지 법이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은 발전기 용량은 이렇게 구하면 돼요. 부하 입력 할게. 아까 몇 킬로라고 했어요? 소방부하 400킬로라고 했고 비상부하 500킬로니까 500킬로죠. 그럼 더하면 900이죠. 자, 900킬로에 뭘 넣냐면요. 900킬로에다가 수용률을 해요. 보통 현장에서 얼마 하냐면 야 불나도 거기는 전기 다 못 써. 30%만 쓰면 돼. 자, 여유는 뭐예요? 나중에 증축하든지 뭐 하든지 여유를 얼마 잡으면 돼요? 10%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크면 조금 잡으면 되고 작으면 좀 많이 잡아줘야 되지. 발전기가 고압 발전기 5000kW야. 크잖아. 얘는 10%만 잡아도 500kW잖아. 근데 500kW짜리 발전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30%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이해 가셨음? 이게 엔지니어 수치예요. 이거 설명한 문제 같은 제가 감동이 밀려 나왔어요.
아, 이분이 나한테 이걸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사명을 가지고 연구하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장면이 아니라 짜장면이다. 현장에서 좀 해보자. 자, 여기다가요. 이 발전 용량이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이 정도 돌기에 따라서 0.1, 뭐 0.3까지 넣어가지고 계산한 게 발전 용량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건물의 전체 비상구와 소방은 다 쓰지 않는다. 몇 프로 쓴다? 30%는 다 꺼진다라는 가정이에요. 이게 이거고요. 근데 이때 수용률. 자, 수용률은 일반적으로 동력 최대 입력이고 최초 한 대에 대해서는 100% 적용하고 기타 동력은 80% 정도면 되고요. 자, 전등은 발전 계열에 접속되는 전 부하에 대해서는 100%를 적용한다. 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 부하 이렇게 하면 되고. 질문 좀 할까요? 예. 아까 용량이 80%가 돼야 최대 용량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설명을 하면 길어요. 설명 길으니까 생략할게요. 저기 지금 0.3으로 아, 이것은 현장에서의 엔지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세요. 900kW는 비상조명도 들어있고 발전기도 펌프도 들어있고 제온팬도 들어있고 자텀도 들어있고 유두등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승강 뭐 있었죠? 이 부하가? 이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방법원 지원 설비, 환기 설비, 급배수, 위생, 조명, 진열 방법. 제가 써보니까 그 오폐수가 제일 크더라고요. 큰 건물도 오폐수도 커요. 커요. 그 다음에 나는 상하수도 정전됐는데 상수도 이거 넣어야 돼요? 옥상수조, 지하수조에? 꼭 넣더라고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상수도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꼭 넣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거 엔지니어가 넣는 거예요. 봐서. 건물주가 갑자기 막 정전돼서 지하에서 막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밝게 하세요. 한마디 밝게 해야 돼. 그런 식의 수치고요. 법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거지. 엔지니어적인 조항이든. 자, 그래서 우리는 900km 1리스를 다 하고 나서 900km 중에 현장에서 과거 소방 우선 부정발전 나오기 전에 30% 정도 적용했고 이 정도면 이제 웬만큼 화재 나면 대부분 다 진압한다. 웬만큼이 90% 정도 됐는데 나머지 10%를 가지고 너무 확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100%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합산부하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소방 우선 보존형 뭐 컨트롤러 쓰든지 두 개였잖아. 단독 쓴 데는 없잖아. 대한민국에 다 찾아봤는데 없어. 이걸 이렇게 100%에서 발전기를 크게 설치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소방 우선 보존 컨트롤러 쓰든지 그 두 개였거든요. 결론은 좀 과하다라는 거죠. 과하다. 그러면은 이 과하다를 우리가 조사하거나 기술사한테 의뢰한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소방관들이 쭉 끄면서 소방설비 몇 프로 정도 끄는지를 본인들이 확인해야지. 본인들이 100% 했으면은 불난 건물들이 대부분 규모 있는 건물들이 화재 발생하니까 100%의 비상전을 쓰더라. 그럼 그 전제가 뭐냐면 화재 시에는 정전이 반드시 발생하고 정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되게 논란이 좀 많아요. 그 문제 같아요. 그 문제.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기둥 용량이 큰 부하.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 지기 기둥은 전격 전류에 몇 배 정도 걸린다고 했죠? 유도 전동기? 6에서 7배 정도 걸린다고 했죠. 자, Y 델타는요? 3분의 1이었잖아. 조심하세요. 이 3분의 1은 직입기둥에 비교해서 3분의 1이에요. Y 델타 해도 오래 걸려. 그게 뭐냐면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도 뭐가 제일 힘든 거예요? 전동기가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PG2, PG3, RG2, RG3 보면 최대 부하, 최대 큰 전동기가 앞에서 도냐? 뒤에서 도냐?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냥 단순한 부하가 뭐냐면은 전동기 아닌. 그 다음에 최근에 부하 중에 제일 큰 문제가 UPS예요. UPS도 전동기만큼 걸려요. 축전지도. 그러니까 축전지 만약에 정육이나 UPS 뭐 축전지 이런 것들에 만약에 1000kW 정도 되는 것을 발전기가 1300 정도가 돌릴 수 있냐? 지금 30% 여유했잖아요. 기동 못 시켜요.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동 못해요. 발전기는 일단 기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99%까지 다 써도 돼요. 발전기의 제일 큰 문제는 기동을 못해요. 부하를 많이 물리고 기동을 못하니까 발전기는 정말 중요해. 초기 기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펌프가 뭐 전동기 1, 뭐 2, 3, 4 있잖아요. 이거 순차 기동하면 돼요. 하나 걸고 돌려서 바로 10초 있다가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발전기는 1300kW짜리가 1300도 쓰고 더 이상도 쓴 거 아세요? 얘도 안전율이 있어요. 왜 우리 CPU 오버클럭이라고 하잖아요. 성능보다 자동차도 계속 이거 출력 증대하잖아요. 얘도 막 1500까지 써도 돼요. 써줘요. 문제는 뭐냐면은 주파수랑 전압이 떨어져요. 그거 이제 자기가 도저히 못 버틴다면은 퍼덕 꺼져요. 그러니까 발전기의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부하를 물고 기동하냐예요.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개장 파트에서 뭘 해줘야 되면은 주펌프가 쭈룩 있으면은 순차 기동 개전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 좀 하셔야 돼요. 순차 기동만 되면은 90% 이상 쓴다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기동 용량이 큰 부하, 전동기가 제일 큰 문제다. 그거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순 부하와 기동 용량이 큰 부하가 혼합된 경우 일반적으로 전등 부하가 먼저 발전기에 걸리고 전등 부하가 왜 발전기에 먼저 걸린다고 했을까요? 예, 바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 전동기 부하가 걸리게 되므로가 뭐냐면은 전동기는 지금 꺼지자마자 바로 기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대형 전동기는 뭐라냐면은 꺼지고 좀 있다가 바로 투입되는 타이머를 좀 둬요. 왜냐면은 막 돌고 있는데 지금 꺼졌어요. 그럼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자력에 의해서. 그럼 얘가 발전기가 돼버리거든요. 이 상태에 전기를 넣어버리면 얘 소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동기는 좀 돌면은 바로 투입되면 안 되고 작은 전동기는 그냥 막 돌려도 돼. 큰 전동기는 몇 초 있다가 들어가도 지연시키는 지연 타이머가 다 달려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전동기 부하 걸리고 1과의 경우에는 계산한 출력, 합을 발전을 출력한 나무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이 얘기한 거 아닐까. 그래서 부하 용도와 조건에 따른 발전기 용량 선정 방법은 단순한 부하일 때, 그 다음에 기동 용량이 큰 전동기일 때, 그 다음에 순 부하와 기동 용량이 큰 부하 혼합된 경우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는 소방 부하는 그냥 이 정도다. 언급만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갔으면 좀 오류는 분명히 있을 건데 분명히 이거 좀 자신 있는 분이 이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무조건 피지법, RG법은 뭐냐면요. 이 세 개 중에 단순한 부하, 기동용량이 큰 부하, 그 다음에 순부하, 기동량이 큰 부하 혼합된 경우 우리는 대부분 기동용량이 큰 부하다. 이게 왜 이거냐라면은 우리는 소방 주펌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주펌프가 전동기면은 M1이면은 저는 보조 펌프를 이거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전 차라리 여기다 뭘 넣으면 돼요? 엔진 펌프가 낫다고 했잖아요. 세이프티 엔지니어링 중에 뭐가 있냐면 다중성, 다양성, 심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층은 그냥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 다양성은 뭐예요? 종류를 바꾸잖아요. 우리는 다중성만 하고 있거든요. 전기 나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해, 예비 펌프를. 여기다 엔진 펌프 넣으면은 전기가 나가도 동작하는 거죠.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강의였는데요.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는 이 이상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용률은 현재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수용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술자들한테 다 이게 나왔어요. 이걸 왜 기술자들한테 용역이 나오지, 수용률을? 기술사들이 용역할 때는 뭐라 하면 근거를 보통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수용률은 근거가 아니에요. 엔지니어예요. 그 먼저 할 것은 화재났을 때 정전율로 발생하는 비율, 화재난 건물이 몇 프로 이상 손소된 건물이 소방 설비를 몇 프로 쓴다는 근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뭐 도로 터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지. 그쵸? 이런 문제 몇 문제 있죠? 자, 거실 제형. 쉽지만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NFA 92A랑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부속실 제한했으면 써볼만 했겠죠. 부속실 했으면 좀 써볼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방화구에 오랜만에 나왔고요.
그다음 단어 합쳐. 자,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솔직히 이거 몇 줄 되지도 않잖아. 단어 합쳐 쓸 때 좀 많이 있잖아. 단어 합쳐 쓸 때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예, 또 펜 현상도 있고 기압 나올 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써먹으니까 해놓으시라는 거죠. 계산 문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공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예, 공식의 기억이 나면 합격이지. 자, 이래서 우리 124회 4교시 문제풀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